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, 사실. 입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거를 좀 밝혀내서라도 본인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세요?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. 모를 수가 없죠.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? 네. 어떤 부분 특히나?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,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. 다시 재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, 그러면? 이제 실질 심자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뇌물죄 여부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번에 정유라가 들어와서 이 검찰이 아마 내심기에 됐던 것은 그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영장 기각돼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이 좀 어려운 이제 경지에 간 것이고, 지금까지 법정에 현출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재판을 보면 그 뇌물죄 성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, 이제 이런 추측이 법조 기자들에게 많이 퍼져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? 이게 검찰에서의 조사와 이 사법부에서의 판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. 접근법이 다릅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작은 의혹이라도 제기가 되면 거기에서 뭔가 이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승일 씨의 이런저런 발언, 그밖에 여러 사람들의 이런저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발언도 검찰 입장에서는 단서가 될 수 있고 뭐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단을 할 때는 그 많은 의혹들이 과연 증거로 입증되느냐를 볼 겁니다. 뭐 재형법정주의가 그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렇게 지나가듯이 한두 마디 하는 거,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. 그런 수준의 말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저런 식의 말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저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법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. 우리나라 법원이 그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핵심 고리가 특검에서 상정한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? 이거를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.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되면은 뇌물죄 자체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딜레마에서 지금 검찰이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 노승일 전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언니 동생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언니 동생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. 저는. 왜 그러냐면 언니 동생 사이면요, 이게 공동지갑론 경제 공동체 이거 아니겠습니까? 요새 언니 동생 사이에 지갑 같이 쓰는 사람 없습니다. 그렇죠.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은 그거보다 가깝다는 거. 그리고 특검에서 노승일 전 부장 증언을 받았으니까 진술을. 그러면 언니 동생 사이보다 더 가깝다는 걸 입증해야지 단순히 언니 동생 사이,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가까워요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공동지갑론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가 없어요. 이거보다 더 가깝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. 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죠. 어떻든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그 형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 책에도 없습니다.